폭포수가 콸콸 쏟아지는 산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제 얼굴만한 복숭아를 품에 안고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이 복숭아를 향해 부러운 듯 손을 뻗고 있는 뒤쪽 원숭이의 표정도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설적인 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입니다. 장승업은 모든 장르에 능통했지만 특히 화조 영모화를 그리는 실력이 뛰어나서 꽃과 동물, 새와 물고기가 어우러진 병풍을 여러 폭에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성껏 그린 작품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10폭 병풍이랍니다. 제일 오른쪽에 1폭 원숭이에서 시작해서 화조, 사슴, 닭, 잉어와 개, 고양이와 참새, 매, 오리로 이어지다가 특이하게도 9폭의 산수를 그렸고 마지막으로 앵무새를 정교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파초 아래 영지버섯을 향해 가는 어린 사슴의 머뭇거리는 자태와 눈망울은 그가 오랜 기간 사슴의 특징을 잘 관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7폭의 매를 볼까요? 얼핏 보면 구도가 살짝 불안정하고 화면이 단조로워질 수도 있었는데 바위 틈에 피어난 탐스러운 장미 한 송이 덕분에 그림에 생기가 돕니다. 나뭇가지나 그 밖의 소재들은 빠르고 간략한 필치로 묘사했지만 매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잡목 위에서 조잘되는 참새들을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는 그가 즐겨 그린 소재였죠. 영모도 대련이라고도 불리는 작품 호취도와 치순도를 보면 장승업이 대상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굵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한 쌍의 독수리. 먼 곳을 응시하는 아래쪽 독수리의 눈빛이 참 매섭네요. 먹잇감을 보았는지 꼬리를 치켜 올리고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틀고 있는 위쪽 독수리는 금방이라도 나뭇가지를 박차고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치순도는 고개를 돌려 꽃을 바라보는 꿩 한 쌍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장승업은 윤곽선을 표현하지 않는 거칠고 활달한 몰골법에 부드럽고 섬세한 담체를 써서 유기적인 긴장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의 유묘도 역시 오원의 신들린 필치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무렇게나 뻗어 올라간 노목의 줄기는 순식간에 그린 것처럼 속도감이 느껴지고 나무 위아래에서 장난치는 고양이들의 눈에는 생기가 감돌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매화나무의 위아래를 생략한 채 가운데 부분만을 과감하게 그린 홍백매도 10폭 병풍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명작입니다. 희고 붉은 꽃잎이 화면 가득히 흩날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리저리 뒤틀린 매화나무 굵은 둥치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에서 생동감이 넘칩니다. 옅은 먹색의 나무가 화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짙은 먹으로 그린 앞쪽의 가지가 나무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죠. 먹의 농담을 달리한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4m가 넘는 공간에 생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원은 그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 번 본 그림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게 그렸다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에 견주어 나도 원이다 라는 의미로 오원이라는 호를 썼을 만큼 자의식이 강했던 장승업. 피카소와 나는 현존하는 최대의 화가이다. 양식으로 보자면 피카소는 약간 이집트풍이고 나는 현대풍 이라고 자평했던 앙리 루소 역시 자의식이 무척 강했던 화가입니다. 46세 때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보면 에펠탑과 생강 등 주변의 풍경보다 자신을 훨씬 크게 그렸답니다. 갑작스러운 열대폭풍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그린 논란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1891년 파리의 앙대팡당 전에 출품되었습니다. 루소는 사선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 나뭇가지, 커다란 잎사귀에 갇혀있는 줄무늬 호랑이를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그렸죠. 세간원 루소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이 화가는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리는 일요 화가였어요. 정확한 소묘나 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수한 색채와 명확한 윤곽을 사용해서 나뭇잎 하나하나, 잔디밭 풀잎 하나하나까지 전부 묘사했고 이런 특이한 화법이 화면 전체에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을 그렸던 앙리 루소. 밀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특유의 관찰력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정글에 사는 야생 원숭이의 일상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열대 과일을 따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숭이 가족, 검은 뱀이 노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원숭이 등 마치 동화 같은 열대숲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 이름 모를 사막 모래 위에 지팡이를 손에 쥔 집시 여자가 만돌린을 옆에 놓고 조용히 자고 있네요. 화려한 줄무늬 옷이 달빛을 받아 마치 무지개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요. 고요하게 잠자는 이 집시 여자 뒤쪽에서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꼬리를 쭉 편 채 여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불안한 기색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마치 그려진 시 같은 이 그림의 제목은 잠자는 집시입니다. 루소에게 있어 정글은 일상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노란 국화를 꺾어 술독에 올려놓고 세상 밖의 시비는 잠시 잊을까 했던 장승업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